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이유도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밤이면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날들. 내가 왜 이럴까? 혹시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그 답은 바로 갱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고통의 시기, 끝없는 불안의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청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갱년기를 계기로 더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웃음을 되찾으며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갱년기는 피할 수 없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갱년기를 이겨내고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과 수많은 사례가 증명한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신 뒤에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다시 웃을 수 있겠구나. 갱년기는 인생의 가을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갱년기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 듣기만 해도 싫어.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기야. 그만큼 갱년기는 우리에게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듯이 말이죠. 사계절의 변화가 자연스럽듯 우리 몸도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영향으로 얼굴이 달아오르는 열감, 이유 없는 짜증, 불면증, 관절 통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죠.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무기력, 체력 저하, 집중력 부족, 심지어 우울감까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성 갱년기라는 말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나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잠을 설쳤는데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내가 낯설게 느껴졌던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서 내가 왜 이러지? 혼자 당황했던 기억. 이 모든 게 나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안심이 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갱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갱년기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즉, 이전까지 익숙했던 몸의 리듬이 잠시 흔들릴 뿐 곧 다른 리듬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갱년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힘겹게 버티는 대신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봄에 피던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여름의 푸른 잎이 돋아납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가지가 앙상해지지만 그 속에는 다시 꽃을 피울 준비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갱년기라는 시기는 끝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전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갱년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가 아니라 갱년기 덕분에 나는 더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갱년기가 더 이상 고통의 이름이 아니라 성장과 재도약의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혼자서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는 그 변화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지나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오늘 제가 전해드릴 5가지 방법은 바로
그 새로운 길을 조금 더 밝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안내표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갱년기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에이, 운동이야 누구나 좋다고 하지 하고 가볍게 넘기실지 모르지만 갱년기에는 운동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갱년기의 증상 대부분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몸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나타나는데, 운동은 이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흔히 겪는 열감, 불면, 우울감은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순간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엔도르핀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괜히 답답했던 마음이 풀린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운동은 뼈와 근육을 지켜줍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꾸준히 걷기, 근력 운동을 하면 뼈가 단단해지고 골절 위험도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와 더불어 걷기 운동이 최고의 예방책이 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떨어진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즉,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운동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집 앞 공원을 하루 30분 걷는 것,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 저녁 식사 후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것, 이런 소소한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추천할 만합니다. 근육을 단련하는 동시에 호흡을 조절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요가는 갱년기로 인한 불안감을 완화하는데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운동은 몸의 약이자 마음의 비타민이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뇌와 마음도 함께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핑계를 대고 계신가요? 아, 시간이 없어.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 하지만 기억하세요. 운동은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으면 더 무기력해지지만 10분만 몸을 움직여도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들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를 실천했을 때 우울 증상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수면의 질이 확연히 개선됐다는 결과도 있었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갱년기를 버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갱년기를 이겨내고 싶으신가요?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작은 발걸음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운동은 가장 밝은 빛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어줄 겁니다. 여러분, 갱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내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갱년기에는 음식 하나, 습관 하나가 증상의 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갱년기 이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뼈 건강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럴 때 꼭 챙겨야 할 영양소가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 햇볕을 통해 합성되거나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 이 작은 식습관 관리만으로도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음식은 콩류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여성의 열감, 안면홍조, 수면 장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 두유, 된장국 같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갱년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음식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은 불면증을 악화시키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호르몬 균형을 더 무너뜨려 우울감과 피로를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냥 한 잔이라는 작은 선택이 오히려 내일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조절입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 이내로 줄이고 술은 특별한 날에만 소량 즐기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 이 정도만 해도 몸의 균형은 훨씬 안정됩니다. 또 갱년기에는 체중 관리도 중요한데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살이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는 기름진 음식, 단 음식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켜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늦은 밤 야식으로 라면이나 치킨을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 몸이 더 무겁고 마음까지 가라앉았던 기억.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담백한 식사를 했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 바로 이것이 음식의 힘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갱년기를 지나는 동안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두부 한 모를 올려보세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늦은 밤 배가 고프다면 과일 한 조각으로 대신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활력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갱년기 식습관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인생을 지켜내는 건강 전략이다. 여러분의 식탁은 오늘 어떤가요? 혹시 여전히 몸을 더 힘들게 하는 음식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갱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몸을 채우고 있나요? 그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으로 새로운 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마음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갱년기의 가장 큰 고통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왜 이렇게 쉽게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화가 날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감정의 균형도 흔들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불안과 우울이 점점 커져서 삶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화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때로는 같은 경험을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짐이 절반 이상은 가벼워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이 가장 큰 치유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취미 활동입니다. 갱년기를 지나며 삶의 재미를 잃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활동.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활동은 뇌를 자극해 우울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갱년기는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실제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돼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러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벼운 코미디 영화를 보거나 유쾌한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힘들 때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나만의 취미와 웃음.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를 위해 웃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은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갱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나를 사랑하라. 조금 더 나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그렇게 할 때 갱년기는 더 이상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단단히 세우고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하나 그 비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운동, 식습관, 마음관리와 취미 활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혜입니다. 갱년기를 지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참으면 되겠지 하고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갱년기는 결코 혼자 견뎌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순간 불안은 훨씬 줄어들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기본입니다. 혈압, 혈당, 골밀도 검사 같은 기본적인 체크만 해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나 영양 보충제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치료가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나는 괜찮다라는 확신을 얻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이상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한마디 듣고 별일 아니구나 하며 안심했던 경험. 그 차이는 바로 전문가의 존재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상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오래 지속된다면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말해도 소용없다가 아니라 누군가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는 사실 자체가 큰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갱년기는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라면 훨씬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갱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면 고통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기회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젊음을 맞이하는 계기가 됩니다.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뼈와 혈관을 지키고 마음을 관리하고 취미로 즐거움을 찾으며 전문가와 함께 지혜롭게 이 시기를 건넌다면 갱년기는 더 이상 어둡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두 번째 청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를 사랑하세요.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극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며 더 많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갱년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시죠.